자, 이제는 좀 시장 얘기를, 우리 시장 얘기도 좀 해볼 거고요. 뭐 미국 시장 얘기 비롯해서 전반적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모셔보도록 하죠.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한병화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예, 오늘 여러 가지 얘기, 좋은 얘기 해주신다고 들었는데요. 우선 미국 중간 선거가 이제 발표가 나니까 그 중간 선거의 결과와 우리 그 뭐 어떤 섹터 간의 뭐 연관이 좀 있을까요? 전반적으로는 공화당이 그 상황을 다 장악하는 것을 시장에서는 조금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이제 뭐 워낙 바이든 정부가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는 긴축 정책을 네. 좀 강하게 밀어붙였고 네. 또 사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들을 네. 이제 거의 무제한적으로 하면서 네. 계속 이제 전쟁이 길어지고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약간 조금 반대 스탠스, 네. 완전 반대는 아니지만 조금 제동을 걸 수 있는 그런 이제 의회 권력이 공화당에 의해서 이제 컨트롤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빅테크 쪽도 뭐 네. 조금 더 좋아하는 것 같고요. 네. 뭐 지금 시중에서 이제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은 그린 산업이죠. 네. 바이든이 이제 IRA 뭐 말은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지만 그린 산업 부양안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워낙 강하게 그 밀어붙였고 입법화를 네. 한 상태라서 만약에 이제 공화당이 상하원을 다 장악을 하게 되면 이 IRA가 훼손되거나 뭐 심지어 무산될 수도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우려들을 하시는 투자자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아, 예. 네. 근데 이제 뭐 그거는 전혀 사실은 아니다. 아닙니까? 예, 예, 전혀 예.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의회 역사상 아무리 이제 이 정권 그 의회 권력이 바뀐다 하더라도 입법화된 대상을 가지고 바로 그 다음 의회에서 이걸 무력화시키는 예는 저는 한 번도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입법화가 끝났고 무슨 뭐 네. 시행령이 남아있거나 뭐 그런 상황도 아니고 다 뭐 끝났다는 일부 거죠? 구체적인 그 디테일들은 좀 남아 있긴 한데 아, 예. 그런 것들은 사실 뭐 대세에 영향을 미치는 아, 이슈는 아니고요. 아니다. 예. 단 한 번도 이제 그런 적이 없었고 네. 또 비근한 예로 이제 가장 가까운 데가 2014년입니다. 네. 그 당시에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2기 대통령에 선출되고 난 뒤에 중간 선거가 있었는데 네. 그때 참패를 했어요 민주당이. 상원 하원을 둘 다 뭐 압도적인 숫자로 공화당한테 내줬거든요. 근데 그 뒤로 오바마는 이제 뭐 바이든만큼이나 강한 그린 산업 육성자인데 그 풍력 태양광의 대표적인 주식들이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죠. 예, 근데 이번에는 좀 시장이 좀 별로 안 좋아서 그런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들을 많이 하시는데 전혀 그건 뭐 사실과 아니다. 다르다. 예,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공화당 쪽에 일단은 좀 우세한 패배하지만 그렇죠. 그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네, 공화당이 워낙 그 네. 뭐 하원은 뭐 압도적이고요. 상원에서 지금 상원은 결과가 아마 바로 안 나올 것 같아요. 네, 뭐 박빙이라고 그러네요. 네, 박빙되는 선거들이 한 두세 개 정도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이제 그린 산업 얘기를 조금만 더 깊게 해보고 싶은데 이게 미래의 먹거리, 뭐 글로벌 스타, 그린 산업이라고 표현을 네. 하잖아요. 실제 기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건 알겠는데 실용화될 수 있는 현재 기술이 어디까지 왔는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린 산업은 이제는 미래 먹거리가 아니죠. 미래 먹거리가 아니고 현재의 먹거리고 앞으로도의 먹거리입니다. 뭐 그린 산업의 영역이 재생에너지부터 전기차, 수소 뭐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기차를 요즘 미래 기술이라고 안 그러잖아요. 네. 실제로 내연기관차를 생산하는 업체들한테는 생존의 문제가 이제 이미 돼버렸고요. 재생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생에너지도 풍력 태양광의 연간 설치량이 전 세계에 연간 설치되는 모든 발전원의 80% 이상이 풍력 태양광이에요. 네. 전 세계가.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거는 미래 먹거리가 아니고 바이든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풍력 태양광을 하게 되면 이제 연료비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인플레이션 강도의 가장 많은 부분이 에너지원 쪽이고 화석 연료 쪽이다 보니까 그린 산업 풍력 태양광으로 바꾸게 되면 당연히 중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감축이 되죠. 네, 그 RE100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거 조금만 설명해 주시고 그게 또 우리 해상 풍력하고 관계가 있는 네, 것 같은데 네. 그거 관련돼서 좀 설명해 주시죠. RE100은 Renewable Energy 100%의 약자입니다. 네. 네, 그래서 기업들이
내가 필요로 하는 전력은 무조건 풍력 태양광 위주로 하겠다 하고 이제 자발적인 모임이에요. 전량을 그래서 100. 네네네 100%. 전량을 다 네. 100% 하겠다. 그래서 목표 연도가 있죠. 어떤 뭐 기업들은 2030년이 목표인 네. 기업들이 있고 뭐 2050년이 목표인 네. 기업들인데 요즘은 이제 점점 땡겨지는 편이에요. 네. 2030년 네. 쪽으로. 이 아리백은 일단은 원전은 포함이 안 됩니다. 풍력, 네. 태양광만 으로 해야 되고 네. 일부 바이오 같은 케이스가 이제 재생 가능한 바이오 네. 매스 같은 케이스는 이제 해당이 되긴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아리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풍력 태양광이 많아야 되는 거죠. 네. 많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 대기업들이 원래는 이제 가입을 안 하다가 네. 한 2년 전부터 해서 지금 거의 실질적으로 가입한 기업들이 24-5개 정도 되고요. 네. 어떤 데가 했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기업들은 다 네. 했죠. 삼성전자 얼마 전에 네. 했고요. 네. 현대차부터 시작해서 다 했고 지금 한 10개 정도가 또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네.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재벌 기업들, 네. 대기업들은 뭐 내년 정도 되면 웬만한 기업들은 다 들어온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무역 장벽의 형태인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해외에 있는 글로벌 대기업들, 애플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이미 다 가입을 했고 본인들은 다 아리백을 달성을 했어요, 거의. 네. 예, 했고 이제는 그 기업들이 자기한테 납품하는 기업들, 서플라이 체인에 있는 네. 기업들한테 이걸 이제 강요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그러니까 이게 때문에 무슨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선택 문제는 네, 아닙니다.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가입을 해야 되는 것이고 가입을 했는데 근데 우리나라 이제 재생에너지 설치량이 굉장히 부족한 나라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이제 이 계획들을 짤 때 되게 좀 고민스러운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태양광에 대해서는 현 정부는 조금 별로 그렇게 크게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태양광은요. 네네.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남은 건 풍력밖에 없잖아요. 네. 풍력인데 육상 풍력은 우리가 이제 산지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조금 설치가 여러 가지 저항들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해상으로 가자. 네. 뭐 해상도 없는 건 아니지만 반대에 있어서는 해상 풍력은 이제 대규모로 단지를 설치하기가 쉽죠. 바다다 보니까. 네. 그래야지 이제 많은 그 재생에너지를 확보를 해야지 아리백 달성이 우리 기업들이 쉽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해상 풍력을 이번 계획에는 많이 높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문재인 정부 초기에 발표된 그 9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 네네. 거기에는 2030년도에 해상 풍력 우리 목표 설치량이 12기가와트였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12월 달에 확정 발표될 예정인데 10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안에는 2030년 목표가 14.3기가로 2기가와트가 늘었어요. 네. 근데 이게 말은 2기가밖에 안 늘었지만 5년 동안 아무것도 설치가 안 됐거든요. 국내에. 네, 예. 계획만 쫙 이제 네, 돼서 네. 허가만 쫙 많이 네. 돼 있는 상태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5년을 빼고 보면 네. 앞으로 설치할 양이 1년에 거의 평균 한 2기가 정도씩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좀 전에 설명해 주신 것 중에 우리 기업들이 이런 거에 이제 아리백 같은 게 들어가는 이유가 네. 뭐 자체적으로 판단도 있지만 무역에 관련된 것이 있다. 네. 그러면 애플도 최근에 이렇게 자기네 뭐 하청업체는 아니지만 협력업체들한테 이런 걸 요구하는 그 실질적인 사례가 어느 정도의 강도로 있는 겁니까? 애플이 이제 제일 앞서 있는데요. 네. 애플은 아리백에서 한 단계 더 나갔습니다. 네. 탄소 중립을 해라. 네. 2030년까지 네. 나한테 납품하는 업체들을 그렇게 이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차이가 뭡니까? 아리백은 이제 생산 전력에 대한 겁니다. 네. 네, 자기들이 생산할 때 쓰는 전력만이고 전력, 네. 탄소 중립이라는 것은 자기가 제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자체를 다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보다 훨씬 더 광의의 개념이고 네. 그리고 애플은 이거를 이제 매년 체크하겠다. 네. 보고서를 내라. 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거의 반강제적이 된 거라서 네. 우리 기업들 이게 이제 애플이 하게 되면 다른 이제 기업들한테도 스탠다드로 이게 퍼지게 되거든요. 정부보다 더 무섭네요. 더 무섭죠. 예, 정부는 사실은 뭐 정부가 그렇다고 제재를 할 수는 없잖아요. 예. 애플은 그냥 안 사니까. 이건 안 사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큰 무역 장벽이 생기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탈탄소 달성을 요구하고 있다. 아리백을 넘어서서.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린과 관련돼서는 여기까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리서치센터 이사님으로서 조금 더 이제 넓은 네. 얘기를 여쭤보고 싶은데 2023년 증시까지 이제 시각을 좀 넓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저하고 전망이 좀 지배적이다. 의견 어떠세요? 상저 사실 증권사들이 많은 이제 예측을 하죠. 한데 의견들이 많이 좀 갈리기도 하고 네. 뭐 어떤 해마다 좀씩 다르거든요. 근데 상저하고라고 보는 논리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네네. 왜냐하면 이제 지금 금리 인상을 계속 했기 때문에 그렇죠. 내년 상반기까지는 긴축의 여파가 좀 미칠 거다. 네. 그리고 금리를 오히려 이제 상반기부터 낮추기 시작하면 하반기부터 좀 좋아질 거다. 뭐 네. 이런 전망이신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저는 사실 그거는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언제 상저고 언제 하고인지는.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인 판단은 아직 유진 리서치 공식 비율은 아직 저희가 연간 전망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제 개인적인 그렇군요. 판단은 그냥 좁은 등락이 있을 것 같다. 좁은 등락. 밴드가 상당히 좁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바닥은 어느 정도 증시가 확인을 했거든요. 네. 지금. 왜냐하면 이제 금리 인상의 어쨌든 피크가 지금 지나가고는 네.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대단한 어떤 장이 상승할 만한 요건들을 찾아보기는 또 쉽지가 않아요. 네. 왜냐하면 내년도에 기업들의 EPS 당기순이익이 얼마나 감소할지 조금씩 지금 하향은 되고 있지만 아직은 완벽하게 그게 이 정도로 다 애널리스트들의 포캐스트가 다 이제 그 하락을 다 했다 이렇게 판단하기 좀 아직은 좀 빠르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인플레이션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원에서 왔잖아요. 예. 근데 지금 아무리 이 금리를 높여도 에너지 가격이 그렇게 크게 아주 이 정도는 낮아서 안 잡히고 있잖아요. 네. 공급 쪽이니까. 네, 아무래도 그렇죠. 수요를 잡아도 뭐 그렇죠. 만드는 쪽에서 계속 올리고 그러니까 있으니까. 궁극적으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어떤 결론이 네. 나게 될지 이런 것들이 또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요. 거기에 이제 하나 더 플러스해서 중국이 전면적인 리오프닝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복잡다단합니다. 네. 겉으로 보기에는 중국이 움직이니까 우리나라 좋을 거야. 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만약에 전쟁이 잘 안 끝난 상태에서 중국이 움직이게 된다면 에너지 가격은 또 급등을 하게 될 것이고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또 생길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년도의 전망은 거래소나 코스피가 지금 바닥은 확인해서 지금 상태에서 상단은 한 10에서 15% 정도 이 정도의 좀 짧은 폭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박스권 장세가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전망 얘기라는 게 이제 항상 뭐 맞을 수도 있고 그렇죠. 틀릴 수도 있고 네. 또 뭐 증권사는 사실은 이 상저하고 이거 많이 합니다. 상고하저를 하면 누가 사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너 지금 사면 하반기에 떨어질 거야. 이러면 누가 사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하고요. 그래서 오르고 내리고는 잘 모르겠는데 네. 저희가 요즘 뭐 좀 제일 궁금해하는 게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고 그러면 오른다고 치고 오를지 네. 내릴지 잘 모르겠으니까 네. 오른다고 치면 두 가지 질문인데 하나는 한국 주식이 미국 주식보다 뭐 다른 데 복잡하니까 미국 주식보다 아웃퍼폼 할 거냐. 두 번째 질문은 한국 주식이 아웃퍼폼 한다고 또 가정을 하면 네. 어떤 섹터가 더 아웃퍼폼 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뭐 뷰를 잠깐 얘기해 주시죠. 일단은 뭐 아웃퍼폼 할 가능성이 좀 더 있지 않나 싶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 원화의 약세가 상당히 좀 과하게 오랜 기간 좀 네. 지속되어 왔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동안 많이 팔고 나갔던 구조적으로 팔고 나갔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 귀환할 수도 네.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섹터는 뭐 지금 큰 섹터 중에서는 네. 빅테크 관련주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최근에 뭐 네이버라든지 네. 뭐 카카오라든지 네. 이런 종목들의 주가 하락이 굉장히 급락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미국 시장에서 지금 공화당이 만약에 상하원을 다 장악을 하게 되면 네. 아무래도 빅테크주들이 좀 더 유리한 거 아니냐 이런 지금 뭐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실제로 그 트위터를 인수한 머스크가 공화당에 투표하라
하고 이제 어제 또 그렇지 또 아침에 그 얘기만 또 했습니다. 얘기를 했죠.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이제 투자 심리가 그쪽이 좀 돌게 되면 네. 우리나라에 이제 연동된 주식들이 그런 종목들이잖아요. 네. 네이버, 카카오 이런 네. 종목들 주가도 워낙 많이 네.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조금 단기적으로 좀 아웃퍼폼할 수 있겠다. 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제가 선호하는 제가 항상 투자자들이 말씀드리는 종목들은 구조적인 성장 종목들입니다. 네. 네. 뭐 재생에너지, 전기차, 뭐 네. 또 좀 광의로 보면 수소 이런 종목들은 사실은 그런 걸 별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정치 지형이 어떻게 되고 뭐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은 이미 짜여진 판에 의해서 더군다나 IRA라는 것이 이게 10년 예산 집행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의 확정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그냥 꾸준하게 뭐 과도하게 하락했다 싶을 정도로 저점 매수하고 이렇게 해서 뭐 부동산 투자하듯이 하시면 이제 부동산은 사실 보시는 분은 없으시잖아요. 네. 요즘 그렇죠. 네, 시장이 그렇게 워낙 올라서. 투자하시면 될 것 예, 예. 같아요. 네. 네. 성장, 구조적인 성장, 재생과 수소 쪽이 좀 좋을 것 같다. 이 그린 에너지 관련돼서 보고서를 내신 거예요? 제가 그게 담당이니까 그린 사람이 네. 담당이라서 예, 네, 예. 1년 365일 내죠. 네, 보고서는. 365일에서 아리백. 알겠습니다. 관련해서도. 또 추가로 또 이렇게 그냥 이렇게 또 이런 기회가 됐으니까 또 네.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시장이 되게 좀 힘들어요. 네. 맞습니다. 네, 네, 힘들고 많이 빠졌으니까요. 네, 네.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우리 증시가 유독 좀 그 여러 가지 공매도라든지 네. 뭐 그 정보가 사실은 좀 뭐 불균형하게 흐른 점 이런 점들 네. 때문에 아마 시청하고 계시는 소위 말하는 동학개미 분들, 개인 네. 투자분들 좀 네. 많이 힘드실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하여튼 이럴 때마다 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조적인 네. 성장하는 종목들을 좀 긴 안목으로 보고 네. 그렇게 하더라도 좀 힘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게 단기간에 한 20-30% 목을 종목 없나 이렇게 계속 이제 하다 보면 손실만 계속 가중되는 네. 지금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좀 정책 당국이 네. 좀 가시성 있는 정책들을 좀 빨리빨리 내놔야 돼요. 네. 지금 사실 내년도에 금융투자소득세 네. 네. 그게 아직 확정 안 된 거죠. 확정 안 됐어요. 네. 확정 안 됐고. 근데 내년이면 얼마 안 남았는데. 이미 지금 확정이 네. 돼서 네. 그 시스템이 마련돼야 되는데 네. 아직 증권사들은 제대로 지금 그 시스템도 마련 못 하고 있거든요. 그 된다 하더라도 실행도 어렵지 않겠습니까? 지금 2달 남았는데. 네, 그래서 좀 왜냐하면 지금 기업들이 채권 금리가 많이 급등을 했고 네. 채권 조달 자체도 자금 조달 자체도 잘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은 기댈 곳은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네. 최근에 이제 하나솔루션이 예, 예. 채권 발행하려고 더 힘드니까 네. 아주 작은 돈이긴 하지만 주식시장에서 유증을 발표를 네, 했거든요. 네. 그런 케이스가 이제 많이 늘어날 건데 그러려면 주식시장이 활성화돼야 돼요. 네. 네, 지나치게 저평가돼서도 안 되고 네. 변동성이 높는 것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죠. 네. 그러려면 정책 당국의 조금 세심한 배려가 네. 필요합니다.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네, 그렇네요. 우리 정부 당국자들이 세심하게 좀 잘해야 된다. 그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항상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네. 이 정책이 좀 뒷받침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도 그럼요. 당연히 계속해서 예, 나오는 것 같아요. 당연히 그렇죠. 예, 예. 네. 자, 하반기 시장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2023년 얘기는 우리가 했는데 남은 올해 얘기는 조금 덜한 것 같아서 물론 굉장히 단기적이지만 네. 50일 남았나요? 그러니까요. 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산타 올 것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금은 약간 회복 국면이잖아요. 주식시장이 뭐 특별하게 예전 같으면은 어떤 뉴스 하나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과민 반응하고 막 이런 거였는데 상대적으로 조금 그런 이제 악재에 대해서 좀 둔감해지고 있죠. 그 말은 이제 바닥은 이제 조금씩 지나고 있다 네. 이런 말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시장은 조금 좋은 것을 찾으려고 좋은 정보 이거는 괜찮은 얘기네 이런 것을 찾으려고 지금 하는 얘기라서 아주 작은 수준이지만 산타랠리가 조금 있을 수도 있겠다. 네.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큰 폭이 아니라 큰 작은 폭은 수준에서. 지금 쉽지가 않죠. 워낙 그렇죠. 많은 그 리스크 포인트들이 있어요. 사실은 장에서.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뭐 다각도로 또 섹터와 또 중간 선거, 그다음에
그다음에 또 내년 시장까지 네. 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한병화 이사님이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